지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지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오홍수만 바라보던 그녀. 하지만 오홍수가 너무 자만에 빠져 있다 보니 소홀해지고 바로 그 순간 가게 문 너머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눈으로만 인사했다. 말은 없었지만 지옥분은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 곁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눈빛에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내가 기다려온 사람일까? 그날 그녀의 대답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지옥분 씨,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택현성의 말에 지옥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웃었다. 그 말이 요즘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오홍수는 새벽 장사 준비로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옆에선 구름이가 코를 골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옥상 창문을 열었다. 가게엔 빵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구름이가 요즘 참 밝아졌어요. 지옥분은 택현성의 말에 피식 웃었다. 그 말은 별것 아니었지만 요즘 그녀가 듣고 싶던 말이었다. 강아지 얘기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언제부턴가 그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맴돌았다. 구름이 산책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택현성 그는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하게 인사했다. 지옥분은 처음엔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오홍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말은 줄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조차 무뎌져 갔다. 그녀는 그 틈새로 스며드는 감정을 경계했지만 늦은 저녁 퇴근길 문득 떠오르는 건 오홍수가 아닌 택현성이었다. 요즘 구름이뿐 아니라 지옥분 씨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택현성이 건넨 마지막 한마디는 지옥분의 마음 깊은 곳을 살짝 두드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오래 묻어둔 외로움이 실려 있었다. 오홍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토스트 가게가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보름째였지만 몸은 이미 1년치의 피로가 쌓인 듯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주방불을 켜고 전날 미리 반죽해 둔 식빵을 오븐에 넣었다. 구워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가게 안은 점점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직 빵에만 닿았다. 지옥분과 함께 아침을 나누던 시간은 이제 없었다. 그녀가 차려준 국 대신 전자레인지에 돌린 삶은 달걀 하나가 그의 아침이 되었다. 그는 정신없이 배달앱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알바생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그날따라 지옥분의 얼굴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 시간 지옥분의 핸드폰엔 택현성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바쁘셨겠죠? 혹시 차 한잔 생각나시면 연락주세요. 지옥분은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매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알지? 지옥분은 창가에 앉아 구름이를 쓰다듬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텅 빈 주방을 바라보았다. 전자레인지 옆에 놓인 삶은 달걀이 괜히 서글퍼 보였다. 오래전 아침을 함께 차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밥을 짓는 냄새에 웃음소리가 섞였고 소소한 대화에도 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고 혼자였다. 갑자기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택현성이었다. 구름이 산책 겸 근처 공원 가보실래요?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아요. 지옥분은 망설였다. 하지만 곧 핸드폰을 집어들고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조금 이따 봬요. 햇살은 여전했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조용히 스쳐갔다. 지옥분은 구름이 목줄을 감싸준 채 택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에 든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 조용한 손끝의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했다. 요즘은 아침보다 밤이 더 기다려져요. 하루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녀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택현성은 눈을 들었다. 그 눈엔 놀람보다 공감이 먼저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동물들 돌보다 보면 사람 말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지옥분 씨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지옥분은 살짝 미소 지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산책을 마친 두 사람은 공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지옥분은 구름이를 안아들었고 택현성은 그녀 옆에 천천히 섰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발짝에 불과했지만 그 거리가 지금껏 가장 가까운 듯 느껴졌다. 지옥분 씨, 있잖아요.
택현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사람 마음은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옥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택현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구름 위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 자신한테도 아직 물어보지 못한 질문인데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택현성과 함께 걷는 길이 낯설지 않았다. 문제는 그 낯설미 아니라 편안함이었다.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는 그들과 발끝에 닿는 봄 그림자들이 조용히 흔들렸다. 구름 위는 한참을 앞서 달렸다. 그러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을 기다렸다. 마치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택현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참 따뜻했네요. 봄이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다. 따뜻한 건 봄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집 앞 골목까지 다다랐을 때 그가 걸음을 멈췄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겠습니다. 지옥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 뒤에 숨은 단호함을 읽었다. 더 이상 넘지 않겠다는 선의 경계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구름 위를 내려놓고 현관문에 기대어 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마음은 하루치의 감정으로 가득 찬 듯 무거웠다. 주방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핸드폰 알림이 떴다. 택현성이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함께 걸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길게 남았다. 지옥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문자를 보며 오흥수의 이름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오늘 택현성이 던진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괜히 미용실을 떠올렸다. 내일은 무슨 머리를 해줄까? 누구 손을 잡고 거울 앞에 앉게 될까?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그녀에게 건네질까? 생각보다 오래 마음이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미용실 문을 열자 익숙한 드라이기 소리와 커피 향이 그녀를 맞았다. 지옥부는 거울 앞에 서서 정리되지 않은 머리를 묶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움직임은 늘 똑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첫 손님은 중년에요. 성손에 들린 잡지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님의 말에 웃음으로 답했지만 시선은 자꾸 창밖에 멈췄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남자였다. 지옥부는 그의 머리를 감기며 무심코 물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자신의 질문에 놀라며 말을 덧붙였다. 아, 그냥 스타일 조절에 참고하려고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바쁘다 보니 연애할 틈이 없네요. 그 대답에 지옥부는 괜히 안심이 되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미용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오흥수였다. 토스트 가게 앞치마를 두른 채 익숙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웃었다. 이따금씩 들르는 단골처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점심은 먹었어? 지옥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아직이요. 바빴죠. 가게는 잘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럭저럭 뭐 어제는 대학생들이 몰려서 정신없었지 그러면서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 단팥빵 하나 남았길래 너 생각나서 사왔어. 예전엔 단팥빵 좋아했잖아. 그의 말에 지옥부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멈칫했다. 좋아했지 얼마 전까지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고맙다고 말했다. 오흥수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익숙한 듯 다정하지만 어딘가 느린 감정 뒤늦게 도착한 배려는 가끔 더 멀게만 느껴졌다. 오흥수가 나간 뒤 지옥부는 한참 동안 그가 올려둔 단팥빵을 바라보았다. 종이봉투는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 안에 빵도 딱딱해질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걸 들어 올렸지만 입에 넣지는 못했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택현성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구름이도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오늘 산책은 어때요?
지옥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토스트 냄새가 남은 미용실을 뒤로 한 채 다시 외투를 걸쳤다. 손에는 단팥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골목 끝에서 태현성이 서 있는 걸 발견했다.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멀리서 그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단팥빵 봉투는 손에서 더 단단히 쥐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이전보다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옥부는 단팥빵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거 오흥수가 준 거예요. 태현성은 그것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감정까지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지옥부는 그 조용한 반응에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 말했다. 저 사람은 늘 늦어요. 한 발짝씩 뒤에 와요. 내가 기다리다 지칠 만큼요. 그리고 항상 말하죠. 미안했다고 늦어서. 그녀의 말에 태현성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눈빛이 선명했다. 늦는 건 선택이지만 놓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해요. 난 그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옥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느꼈다. 더는 애써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지옥부는 우산을 쓰고 출근하던 길에 태현성과 마주쳤다. 그는 구름 위를 안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어색하지 않은 인사였고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도 기류는 따뜻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태현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옥분 씨 요즘 많이 생각나요. 하루 중 제일 고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고백이라기엔 조용했고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문장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고 둘은 나란히 걸었다. 그날따라 걸음이 느렸고 어깨는 자꾸 닿을 듯 말 듯했다. 빗속에서도 그녀의 귓가엔 그가 한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옥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늦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창밖엔 빗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생각은 많았고 그 안엔 오흥수도 태현성도 있었다. 태현성의 말이 머리보다 먼저 가슴에 닿았다. 조용히 다가와 가만히 곁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마음을 흔들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로 채워지는 감정이었다. 반면 오흥수는 여전히 그녀의 생활을 모른 채 제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가 다시 끄고 창밖을 봤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마음은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되돌리는 건 더 이상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녀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구름이를 품에 안았다. 구름이는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한 무게가 위로가 되는 동시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열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거울이며 서랍이며 작은 빛 하나까지 손길을 다듬으며 마음도 같이 쓸어내렸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바쁘게 뛰고 있었다. 오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향이 퍼졌지만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태현성과 걷던 공원길을 떠올렸고 그가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이 가슴을 두드렸다. 그건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말보다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문이 열렸다. 오흥수였다. 오늘은 미리 연락도 없이 나타난 그에게 지옥부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나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오랜만에 점심 같이 할까? 지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향한 미안함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동시에 그녀를 휘감고 있었다. 그 속에서 어느 쪽도 쉽게 밀어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혼란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다. 메뉴를 고르며 오흥수는 익숙한 말투로 농담을 던졌다.
여긴 내가 좋아하던 순두부찌개 잘하는 집이야. 기억나지? 그 말에 지옥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다. 기억은 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식사가 나왔고 오흥수는 먼저 수저를 들며 말했다. 요즘은 어때? 일은 잘 돼? 나야 뭐 매일 새벽부터 토스트 굽고 정신없지만 가끔은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 지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일상에 녹아들지 못했다. 식당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안은 어딘가 서늘했다. 오흥수는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 듯 여전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택현성이었다. 단 한 줄의 문자 점심 드셨어요.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식탁 위에서 진동을 멈춘 핸드폰을 바라보며 지옥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수저를 들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식당 앞에 멈춰선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오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바빠서 그랬던 거라면 미안해. 지옥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틈 사이로 그녀의 마음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오흥수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이 멀어진 건 바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오흥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되묻지 않았고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말은 그만큼이면 충분했다. 그들은 그렇게 어색한 공기 속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미용실로 돌아온 지옥부는 문을 열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당에서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익숙했던 목소리도 눈빛도 이제는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 속에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택현성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점심은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커피 한 잔 어떤가요? 지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다. 좋아요, 저녁쯤 괜찮을까요?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치 답장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듯이. 거울 속에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계절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가 자리에 앉은 택현성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옥부는 긴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그 사이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당신 얼굴에서 망설임이 덜 느껴져요. 그 말에 지옥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나도 오늘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택현성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솔직해져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원할 때까진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묻고 싶어요. 나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냐고요. 지옥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진심으로요. 카페를 나와 집까지 걷는 길 밤 공기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옥부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없이 걷고 있었고 택현성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걸었다. 고요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모든 말은 이미 카페에서 다 끝났다는 듯한 분위기였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택현성이 걸음을 멈췄다. 오늘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 진심이었어요. 지옥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나도 오늘의 내 대답에 거짓은 없었어요. 택현성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인사했다. 잘 들어가요. 지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듯했고 그 고요 속에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처음으로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옥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은 고요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하루 종일 그녀 안에서 흘렀던 감정의 물결이 이제야 잦아든 듯했지만 그 끝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 풍경 어딘가에 여전히 오홍수가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완전히 사라진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켜자 최근 통화 목록에 오홍수의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다. 잠시 손가락이 머물렀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다. 지옥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이제는 누군가를 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시간이 필요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은 길었고 마음속 어디선가 조용한 울림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지옥부는 커튼을 걷으며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었다. 여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해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한 아침이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선 그녀는 어제의 선택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미용실로 향하는 길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거리의 소음마저 익숙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하루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미용실 문을 열며 그녀는 숨을 고르고 속삭였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정말로. 점심 무렵 익숙한 벨소리와 함께 미용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문 너머에 선 이는 택현성이었다. 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커피 2잔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오늘도 바쁘시죠? 이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지옥부는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익숙한 인사였지만 마음속 떨림은 여전히 새로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고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다. 잠시 대화는 없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지옥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감정에 솔직해질 용기를 갖게 되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미용실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지옥부는 바쁘게 손을 놀리며도 택현성이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자꾸 닿았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끝 하나까지도 눈길이 머물렀다.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일하는 와중에도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이 감정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택현성은 떠나지 않았다. 손님이 다 빠진 저녁 무렵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옥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긴 하루였는데 당신 덕분에 조금 가벼웠어요. 그 말에 택현성은 미소 지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웃음이었다. 문을 닫고 난 뒤 미용실 안은 고요했다. 지옥부는 의자에 앉아 손끝에 남은 감촉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오늘 하루의 피로보다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더 크게 느껴졌다. 불도 끄지 않은 채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택현성이었다.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옥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서로 다가가기까지 몇 걸음이 걸렸고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앞에 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오늘은 참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택현성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엔 조급함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다림만이 남아있었다. 지옥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옥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어떤 꿈도 없이 조용히 잠긴 밤이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 햇살은 따뜻했고 커피는 진했고 삶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미용실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거리의 소음도 낯설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도 반갑게 느껴졌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그녀의 마음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첫 손님을 받고 있던 중 문이 열리며 택현성이 들어왔다. 그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지옥분도 자연스럽게 그 미소를 받아들였다.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나누는 인사 속에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사이엔 더 이상 숨김도 망설임도 없었. 다 일상의 조용한 틈 사이로 스며든 감정은 어느새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둘을 서서히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